저는 그 KMO하고 영재고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영재원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왜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영재고라든가 KMO 공부를 알아야지 이걸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린애들이 오다 보니까 큰애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영재고하고 KMO 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보면 우선 학원 소개인데 여기는 내용이 전부 다 학원 소개고 뒤에 하는 거 다 그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잠깐 남아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저희들은 그 항상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퍼즐하고 원리 탐구하고 하는데 퍼즐은 이제 재미있게 퍼즐은 주로 1학년에서 4학년까지예요. 근데 제가 최근 여기 원리 탐구 고등학교부터 중학교로 쭉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지금 온 게 지금 퍼즐인데 물론 윗 단계에도 퍼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영재원에서도 이번에 퍼즐이 나오더라고요. 이 퍼즐은 주로 재미 쪽에 원리 탐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거. 근데 여기 이제 퍼즐 4학년 단계 들어가서 이제 5학년 때부터 어려워요. 아직 어린 학생이 있는데 여기 5학년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애들이 여기 5학년을 왜 어려워하는지를 이제 이 책을 구체적으로 쓰면서 많이 알았는데 물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교에 있는 책 제가 그 여름방학 특강 제가 쓴 책들이 나가 있거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한 권이 그쪽에 있고 5학년, 6학년은 제한테 있어요. 지금도 이번에 나온 방학 특강 나갔는데 5학년이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1학년 특히 2학년 정도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5학년이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1학년에서 이 등식의 원리들이 오히려 1학년 때도 나와요. 근데 그것도 문자화식이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여기는 곱셈에서 1학년, 2학년 1학기 곱셈에서 그 곱셈을 잘하게 되면은 소인수분해 같은 거 다 할 수가 있고 문자화식도 그냥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구조인데 잘 못 배워서 그리고 이제 저학년 때 저는 이제 책을 이제 쓰는 게 어떻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쓸모가 있는 거 위주로 해요. 별 쓸모가 없는 거는 안 해요. 왜냐면 위에 학년에서 이게 중요하고 밑에가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한가 아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그 중요한 게 등식의 원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좀 올라가면 소인수분해가 중요하고 그건 곱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등식의 원리는 그 대부분 덧셈뺄셈에서 알 수가 있고 곱셈에서 문자화식 그 전 단계라든가 그 소인수분해 개념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거만 제대로 해놓고 다른 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사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간 감각들이게요.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입체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학생이 아주 잘했던 학생이 있는데 걔는 한문 공부를 시켰어요.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한문 공부를 먼저 시켰거든요. 그런 형태. 그리고 여기 있는 구체적인 설명은 한 2주 후에 할 거거든요. 그때는 또 엄청 많이 와요. 또. 그 영재원 쪽 대비니까. 근데 여기 저학년들 아직 몰라서. 제가 한 명 오시더라고요. 한다고 그랬는데, 한 명 아직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들 아까 퍼즐하고 원리 탐구 다 자체 교재입니다. 제가 책을 직접 쓰는데, 전에 1학년부터 그 5학년까지는 나는 좀 쉬운 줄 알았어. 저학년 책이 쉬운 줄 알고 내가 안 써도 되겠다. 그런 저는 이제 퍼즐이라든가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전체를 다 꼼꼼히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하다 보니까, 중등, 고등부보다 초등학교 책이 더 어렵다는 걸 이제서 알았어요. 어렵다는 건 뭐냐면, 애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기 쉽게 하느냐. 애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쓸모가 있는 게 뭐냐를 그거 찾기는 쉽더라고요. 2단원에서는 이걸 하면 좋겠다. 근데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꾸준히 가면 다 할 수 있게. 안 되면 시간을 좀 약간씩 늘리기도 하고, 근데 다른 데 나가면 책은 보통은 한 2회 정도 해요. 많이 하는 데서 3회도 하고, 저희도 책이 이제 지방에도 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자체 교재를 하는 이유는 그 쓸모가 없는 문제들을 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힘든 문제들은 의미가 없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노동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을 제가 보니까 그 태블릿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 계산 부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쓰는 것은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써야 되니까 그 책에다 이렇게 해보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책 중에서는 이제 스토리텔링 형태가 제일 책 만들기가 힘든데 굉장히 긴 거 영재원에 나오고 영재원 마지막 데뷔서인데 이번에 그 저희들 영재원 시험을 봤는데 딱 한 명 떨었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 엄마들 그 안에 속해 있는 엄마들만 믿어요. 왜냐면 그 아니까. 하고 어제 떡하고 이게 왜 공진단을 사오셨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다리까지 다치셨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주고 가기 좀 마음이 좀 뭐랄까. 그래서 엄청 그 고마워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럴 만한 게 그 학생 제가 좀 점수가 낮아서 힘드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정을 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 조금 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제가 설명해 주면서 그 전화인 줄 알아. 제가 이거 특허를 많이 내놓으니까 기술부 중에서 이게 연락이 왔는데 좀 이따. 그래서 하여튼 그 주책이 여기하고 요거거든요. 이거 직접 제가 다 써서 옛날에는 교보에 내놨는데 지금은 안 내놓습니다. 왜냐면 다 막 베끼기도 하고 사람들이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업 방식은 전부 다 전자칠판용에서 3시간인데 저학년들이 3시간 힘들어서요. 2시간 또는 2시간 반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다 8일 완성이고 메인 평가하고 종합 평가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하고요. 수업 내용은 이거 다 그 촬영을 하고 설명이라든가 브리핑 전부 다 필요한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다음 저희들 여기 있는 영재원 정식 여기 있죠. 줌 수업도 코로나 전부터 저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배웠던 애들이 외국에 나가면 수업을 들을 데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아침에 그 밤 늦은 시간이면 이게 아침에 시간이 돼요. 그리고 또 동남아 쪽에는 한 시간 내지 2시간, 호주도 1시간 정도 차이고 베트남 2시간이고 거의 한두 시간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게 이제 EAT라고 왜 보니까 2차가 돼가지고 쿠팡 기치처럼 됐는데 약자입니다. 약자. 여기 나와 있는 책이 여기 있는데 익스퍼리언스, 어뮤스 이거 합해 놓으니까 이게 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서 지금 책 이름도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면 맞는 게 보면 여기 여기 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현재 책 여기를 지금 오늘 설명회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1학년 4학년까지. 책들이 있고 여기 전체가 다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가장 애들이 이제 고비가 여기 5학년 때 고비가 와요. 근데 이 고비 온 이유를 책을 쓰면서 알았어요. 아 여기서 잘 못 배웠구나. 여기서 배우면 여기까지 제가 보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고 2학년까지 보더라 제대로 배우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할 때 좋은 식쓰기라는 게 있어요. 좋은 식쓰기라는 것은 쉬운 문제도 풀 수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도 그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모가 있어야 되면은 그러면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영재원 합격생들이 많은데 그 애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그렇지 않아요. 보통 어렸을 때 오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유치원 때 온 게 지금 처음이고 1학년 때 온 게 처음이고 거의 대부분 2학년 빠른 애들이 2학년 아니면 3학년 그때 쭉 꾸준히 이렇게 다니면은 애들이 어느 사이에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저학년들이 아직 모르니까 꼭 영재원 때만 되면 몰려와요.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이 앞주에 끝났어요. 앞주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전체가 있고 여기 이제 원리탐구 책이고 마지막 파이널 대비가 여기에요. 여기하고 이렇게 교육청 대비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교육청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원리탐구 저희들 학원 이름이 원리탐구잖아. 이거는 뭐냐면 주로 5학년 이상부터 이렇게 하는데 저학년 때 배웠던 게 고학년으로 이렇게 연결고리 들어가 있고 그렇게 교과서 이외의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거 보면 사고력을 한 심화 사고력인데 초등학교 2단계 정도거든요. 근데 다른 데 보면 막 몇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전혀 없거든요. 그냥 쓸모없는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공부할 내용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제대로 그것만 하면은 엄청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 많이 풀리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그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할 건데 했던 게 지금 요거 보여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합격생이고 올해는 아직 지금 집계 중인데 아직 요걸 만들어지 못해서 30몇 명쯤 되거든요. 나도 한 3년 전에 한 명 떨어진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고요. 올해는 그 6학년들 여기 서울대하고 연대 보통 한 8대1 옛날에 10대1 막 그러거든요. 한 명 떨어지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 그 수업하는 애들이나 믿지요. 이렇게 적혀 있고요. 책 요거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그 서울교대 이번 7문제 나왔던 내용들, 문제들, 서울대 나왔던 문제들, 연대 나왔던 문제들. 이렇게. 근데 연대하고 서울대가 좀 쉬운 애들이 쉽다고 그러는데 보통 시험 볼 때 쉽다고 그러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문제 함정을 모르는 거.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쉽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나 나한테 배웠던 애들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 애들이 쉽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뭐 한 10대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 학생들만 합격시켰겠어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조금 학년 금방 옵니다, 애들. 금방 그 시기가 오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식스 이거 11월 27일 날 설명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학부모님들 좀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식을 잘 써야지만이 그 공부를 조금만 해도 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시험이 다 식습이에요. 식습이어서 식을 잘 쓰지 않으면은 그 애들이 대부분 여기서 지금부터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쉬운 문제도 풀 수 있는 풀 수도 있고, 근데 쉬운 건 대부분 노동을 해서 풀리잖아요. 좀 어려워지면 안 풀려요, 그 방식은.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풀 수 있고 학년이 올라가서도 풀 수가 있고 그 풀이 방식을 보기에 이렇게 쉬워야 되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만 바꾸면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는 것도 그 다른 데서 막 하는 거 쓸모없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더만 그 필요 없어요 별로. 그 중에서 꼭 핵심적인 학년이 올라가서 쓸모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훨씬 다른 데보다 잘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얘들이 우리말을 잘 몰라요. 말 뜻을 몰라.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차라리 다른 거 많이 시키지 마시고 언어 공부를 미리 시키시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도 지금 유치원생들 애들 지금 3명 애들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대기 좀 하시라고 했어요.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보니까.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공부를 하는데 문장을 읽고 해석이 이렇게 들어와야지 공부하기 쉬운데 이게 맨날 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유가 무슨 뜻이어서 기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들렀다 가는 걸 경유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들렀다 그러면 이게 경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을 경유했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들렀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경유란 말이 나와버리니까 그런 것들. 물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을 줄여주는 시기 좋은 시기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용. 거기도 핵심적인 내용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거 쓸모없는 거 할 필요는 없게 보여요. 그리고 책 한 권씩 드려야 되는데 책을 안 줬지. 잠깐 보세요. 여기 이제 2학년 거거든요. 2학년 거. 2학년 1학기인데 2학년 1학기 요건 1호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3호니까 요거 지금 해당도 같은 게 좋지 않네요. 다 있습니다. 우선은 가상 체험 한국 남자신가? 가상 체험이고 여기 지금 태블릿으로 하는 게 좀 편리해요. 그리고 PC도 겸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퍼즐이 저희들 특허를 제가 지금 특허 많이 내놨거든요. 지금 특허 완전히 나온 게 4개가 완전히 나와 있고 지금 성냥개비 이따 움직이는 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디지털 사다리 타기 그다음에 미로 이렇게 해서 지금 4개는 현재 나와 있고 그 이외에 한 6, 7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보시면 곱셈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해놓고도 깜짝 놀라요. 이렇게 하면 애들 공부 엄청나게 잘하겠다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거나 바로 맞는지 틀린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채점을 들고 본인이 이제 타이머 맞춰놓고 계속 그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풀면 몇 번 맞히는지 몇 개 틀렸는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 뒤에는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까지 표시가 나와서 틀린 부분도 다 표시되고 틀린 부분 틀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교과 진도에 맞춰야 되지. 그거 좀 1학년 1학기 아마 1단원 드렸나요? 그죠? 아니면 일단 필요하신 책 갖고 가셔야 돼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전체 이제 2학년 1학기 6단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내가 순서대로 내가 어머님들이 이해하기 좀 쉬울 걸만 내가 뽑아놨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들 거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전체 책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책이 이렇게 한 단원이에요. 2학년 1학기 곱셈. 제가 보기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여기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이제 그 덧셈과 곱셈 간의 관계가 중학교 올라가면은 문자와 시각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그리고 이 곱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소인수분해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5학년 거하고 중1까지 연결되거든요. 그 덧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쓸데없이 막 한 게 아니고, 그게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설명할 때 곱셈, 여기 있는 개념 정리를 할 때 그 문제를 계속 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도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뭐 계산하는 책들이 이렇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 안에서 계속 바뀌면서 나오니까. 문제가 다 바뀌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일단, 여기 니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책이 여기 지금 한 단원이 40쪽이거든요. 40쪽인데, 태블릿에 되어 있는 게 여기서부터 해서 반 정도? 여기까지. 게다가 여기 두 문제까지 하니까 한 반 정도가 태블릿으로 할 수가 있고,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위에 이거 책 그대로 있어요. 그걸 이제 직접 푸는 거죠. 가능한 한 태블릿을 할 때는 애들이 어리다 보니 글씨를 못 써요. 아니면 당겨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잘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모가 있는 거 위주로. 그리고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는 방법.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어렸을 때부터 태블릿 하면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공부할 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은 여기 다 쓰면 되니까 책에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은 그 태블릿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계속 문제가 달리 나오고 그러니까 어머님들 볼 필요도 없어요. 한 몇 분 내에 몇 번 맞고 몇 번 틀린 거 해봐요.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 부분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1단원부터 1-3 성난게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냥게임도 저희가 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1학년, 2학년 체험 부분인데 이제 문제들 나오는 거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 계속 나오게 하는 거죠. 틀린 부분에서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채점 할 필요도 없고. 예, 3단 문제. 체험. 3단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여기 맞으면 예를 들어서 1에다가 9를 더해서 8이 될 수가 없잖아요. 두 개를 빼기만 두 개를 떼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금방 보니 잘 안 보이죠. 네? 그럼 만나 잠깐만 뭔가 잘못했네요. 이따 보시 뭐가 맞는데 이게 답이 거꾸로 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계속 나와요. 또 빼기 하려면 빼기도 할 수 있어요. 빼기 이렇게 해서 하나를 빼서 이런 거 보면은 하나를 빼서 1이 되게 하는 이거는 쉽겠네요. 맞으면 이렇게 나오고 틀리면은
이따금씩 복수답일 때 이따금씩 나오고 요거 좀 교정 중에 있거든요. 더하기도 요거 랜덤을 하면 더하기 빼기 막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여기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른 퍼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공부를 하다가 이제 틀린 부분 있으면 어느 퍼즐을 몇 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그거 계속 연습하다. 이거 애들 재밌거든. 막 또 내기해요 애들끼리.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얼마일까요? 2개를 하니까 5에서 그러면 맞겠죠? 이상하네. 제가 뭐가 지금 꼬인 것 같습니다. 좀 맞는데 지금 계속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랜덤을 누르면요, 더 2개짜리 두 개, 1개 빼기도 나오고 더하기 막 계속 나오거든요. 연습을 이렇게 많이 시켜서 이 부분 약간 아마 저희가 좀 잘못되고 요런 게 있고 더하기 빼기 잘 성냥 게임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1-2로 가서 수 배열하기가 나오는데 이제 숫자 같은 게 특히 훈독 열, 스물을 서로 잘 모르잖아요, 애들. 그런 거 이제 연습시킬 때 여기서 하는 방법을 쭉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수 10, 23 이건 잘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열, 스물, 서른, 쉰, 여순, 일흔, 여든, 아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만 거꾸로도 할 줄 알아요. 또 이렇게 누르면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하면 숫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면은 이제 제가 이거 잘 모르니까 그대로 하고 거꾸로 하고 막 이렇게 시키거든요. 거꾸로까지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머리 박히거든요. 시험도 봐요, 지금. 안 되면 이게 예를 들어 이것도 이제 거꾸로 하면 어렵잖아요. 거꾸로까지 할 줄 알아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는 뭐 안 되면 또 찾아가서 이렇게 10, 23 요건 이런 건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랜덤을 하면 막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기를 많이 안 하더라도 금방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이거 쓰는 건 아니죠. 여기서 머릿속에다가 태블릿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이론을 다 하고 외울 수 있는 거 다 외우고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 2학년 그 다음에 한 2학년 1학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분류하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막 전부 다 그 책 문제 엄청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통합사고력은 책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들인데 공간 감각이라든가 앞으로 도형 익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예를 들면 이 AT가 있는데 하나씩 들어가게 해서 모양이 4칸씩 3개 12칸이니까 3종류니까 4개씩 해서 모양 다 다르게 만들라 이런 거거든요.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공간 감각을 기르는 거거든요. 뭐 제가 금방 알겠죠. 이렇게 하면 지워지죠. 그러면 모양 하나 나왔죠. 다음에 가면 도형할 때 공부할 때 나와요. 맞느냐는 본인들이 알 수 있고 만약 안 되면은 땡 나오면 여기 초기화해 다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분류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분류하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퀴가 2개인 거예요. 애들이 이것도 바퀴 2개처럼 보이는데 아니잖아요. 이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바퀴 2개. 바퀴 4개. 이거 4개 있다. 바퀴가 이거 4개네. 그렇죠? 두 개는 이것도 애들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서요. 빠른 이렇게 입력도 있어요.
개, 4개, 3개. 여기서 이제 쓰는 것보다도 공부하는 거. 내가 뭔가 틀렸어 지금. 이 3개를 2개라고 틀리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저도 자주 틀립니다. 틀리네요. 그래서 어디 틀렸지? 그게 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 여기도 보면 근데 또 이렇게 누르면 계속 다른 거 나와요. 다리가 몇 개인 거. 예를 들어서 요거 뭐냐고 그랬더니 요거 애들이 또 좋아하는 무슨 그 곡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거 넣어놓고 이렇게 다리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거 찾는 거. 여기도 동그라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면 계속 나오거든요. 형태들이 다들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 형태들이 나오고 뒤에도 가면은요. 그 다음에 더 위력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점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료 정리를 하잖아요. 자료 정리. 얘는 비행기 그런 비행기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나올 수도 있고 하나 이렇게 무작위 그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해야 되고 셋, 넷, 다섯, 육, 안 되겠네. 배. 이렇게 하고도 여기다 이제 숫자를 좀 이렇게 넣고 만약 여기 한다면 이제 숫자 요거 만약에 가장 많은 학생이 타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 무수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 계산력 익히기나 이런 걸 여기다 다 해놓고 그림으로 해서 그다리에서 바로바로 채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력적인 게 점점 여기는 변호사님 보여주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아직은 이거 하고 끝내드릴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곱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이게 좀 특허 진행 중에서 지금 보여주지 말라는 건데 좀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세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 이제 우리를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씩 세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묶어서 세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나온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묶음들 이렇게 5씩 3묶음 5의 3배 더하기 이런 형태 지금 곱하기 익혀가는 과정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나비들이 나오잖아요. 숫자가 지금 너무 많아. 조금 적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면은 20 몇 묶음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기서 그 다음에 20, 여섯, 이것도 이제 빠른, 애들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니까 여기다 그냥 빠른 입력하게 20, 여섯 묶음, 그러면 2에 6배, 2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중학교육 가면은 문자화식이거든요. 요 이자가 문자 A로 바뀌면은 문자화식이에요. 이걸 애들이 잘 모르죠. 이걸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수없이 많이 굉장히 많이 나와.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제 50묶음이 나오겠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묶으면 30묶음이 나오고. 이게 3 곱하기 5가 그 되어가는 과정들을 애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묶음하고 배수하고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들이 쭉 나오는데 애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 익혀가면서 곱하기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더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은 소인수분해하고 연결이 돼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가장 기준이 소인수분해입니다. 저학년.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은 이제 중3 되면 인수분해 나오잖아요. 그 인수분해가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근데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소인수분해, 인수분해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올라가면 문자화식을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아까 나와 있는 문자화식도 이 덧셈과 곱셈 간의 관계를 이게 확장이에요, 이게. 그걸 더 확장시키면은 다 중학교 다 연결돼 있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묶음하고 배수하고 더하기하고 곱하기 나오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또 뒤에 가면은 이게 이제 곱하기로 묶어내는 것들이 나와요. 아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한 다음에 곱하기에서 넘어가는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7 더하기 7은 7 곱하기 2가 되는 것들. 이걸 수없이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여기 보시면 15니까 이건 몇 개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얼마죠? 이렇게 나오면 계속 곱하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도 3 곱하기 여기 보면 뭘 할 수 있냐? 3 곱하기 5하고 5 곱하기 3이 같다는 걸 이걸 교환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중학교 올라가면 3 곱하기 5하고 5 이거 자연스럽게 알아요. 이렇게 해서 뭐 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한 반복으로 나와요. 계속 숫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3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2 곱하기 얼마. 그다음에 얘들 잘 모르죠. 3 곱하기 얼마. 4도 나오죠. 그다음 6도 나오겠죠. 이렇게. 8도 나오죠.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곱하기 4 이거 전부 다 이게 쪼개지는 형태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소인수분해로 가는 그리고 이거 약수 배수예요. 또. 약수 배수 찾기 이게 5학년 거거든요. 2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5학년 1학기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 5학년 때 애들이 문제 어려워한 이유를 알았어요. 아, 저학년 때 공부 잘못했구나. 이거 하면 금방 약수 금방 나오거든요. 뭐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약수가 이렇게 그림에서 어떻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빨리 그걸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서 금방 그거 하고 나서 문제 풀면 금방 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또 이거 계속 훈련을 좀 시키면 애들한테 왜냐 자기가 엄마들이 보지 않더라도 맞나 틀리냐를 다 금방 본인들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타이머가 붙어 있지 않는데 타임이 나와요. 타이머가 그리고 타이머 그 사이에 몇 번 맞고 몇 번 틀리고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책 내용이어서 그러지 앞에 연습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 아까 타이머 보이잖아요. 땡이 몇 번, 이트가 몇 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특히 제가 보기에 2학년 1학기 6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연습을 많이 시켜놓으면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쓸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책에서도 그렇게 쓸데없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막 책은 막 이렇게 두꺼운데 쓸모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중요한 건 다 여기서 곱하기해서 이거거든요. 그리고 큰 숫자에서는 전개식인지 애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위에 학년이 올라가면 쓸모 있는 걸 위주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한다면은 애들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금방 저희 학원이 이제 목표로 하는 영재원 가는 것도 쉽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